일하는 시간이 불행한데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하는 시간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데 삶을 만족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퇴근 전의 시간을 제대로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단순하게 일하는 방법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의 저자 박소연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불행한데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워라밸은 이제는 트렌드 수준을 넘어서 삶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느낌입니다. 월급은 좀 덜 받더라도 아니면 승진은 좀 늦게 하더라도 자기 호흡에 맞춰서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저는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유명할 정도로 일벌레인 직장인들이 가득하니까요. 일의 양도 많지만 일하는 시간도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넘쳐나는 워라밸 담론을 보면서 제가 좀 멈칫하게 되는 거는 모두 퇴근 이후의 삶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퇴근 이후에 독서 토론을 가고 요가 수업을 하고 전시회 박람회를 보러 가고 그리고 또는 소파에 앉아서 좋아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뒹굴뒹굴하는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맛있는 저녁을 만드는 그런 삶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해요. 이런 삶도 너무나 소중한데 문제는 우리 삶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퇴근 전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하는 시간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데 삶을 만족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회사에서의 시간이 끔찍하다면 퇴근 후에 취미생활이 아무리 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삶은 여전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리는 기획안은 족족 반려되고 5페이지 겨우 완성한 리포트는 팀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라인 바이 라인 까대고 그리고 후배 직원은 몇 번이나 설명을 했는데 엉뚱하게 해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좋게 말해도 꼬아듣는 동료 직원은 걸핏하면 휴게실에서 제 흉을 보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퇴근 후에 요가 수업이 독서 토론이 아니면 전시회 관람이 아무리 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누가 만약에 우리 보고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면 아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그렇지 뭐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퇴근 후의 시간을 재밌게 쓰는 만큼 퇴근 전의 시간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하고 삶 모두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요. 퇴근 전의 시간을 제대로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단순하게 일하는 방법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젝트도 자기만의 조감도나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데 정말 쉽게 바뀝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쓰더라도 기껏 한 페이지 아니면 10페이지 이렇게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안마다 족족 통과됩니다. 그리고 상사하고 얘기할 때도 긴장감이 없고 그리고 동료나 밑에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도 언성이 높여지는 경우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는 걸까요? 저는 그 경제단체에 있으면서 소위 0.1%로 일 잘하는 인재들하고 일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일할까요? 첫 번째로 이제 뇌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우리의 뇌는 뇌과학자나 심리학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으름뱅이입니다. 정말 기회만 되면 일을 줄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뇌의 고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저희한테 다가와서 그 머리에 빨간 헤드폰 쓴 여자 봤어? 당신 출근할 때 지하철 맞은편에 있었는데? 라든지 요즘 새로 나온 그 광고 봤어? 오는데 가로수길에 붙어 있었잖아. 라는 말을 하면은 저희는 멍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눈은 봤어도 우리 뇌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일할 때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상대방의 뇌 속에 우리가 희미한 이유는 저자극의 업무들만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눈은 봤지만 뇌에서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해서 연말에 실적을 잔뜩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기대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상대방이 알아주겠지. 그런데 상대방의 머릿속에서는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영리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들의 게으른 뇌에 꽂힐 수 있도록 눈에 띄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합니다.
이렇게 도트 그림과 같은 이렇게 작은 업무들이 모여서는 뭘 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이 도트 그림을 가지고 새 모양을 그렸으면 아, 그 친구 올해 그 일을 했지 라고 누구든지 기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이런 식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클라이언트, 대부분 상사죠. 그들의 특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정부의 높은 분들, 소위 임원이나 경영진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후천성 주의력 결핍 증후군 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너무 많은 프로젝트, 너무 많은 정보가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조금이라도 흥미를 잃게 만들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결론에 빨리 다다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바로 딴 생각을 하거나 좀 지나서 신경질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하던 기획을 하던 아니면 말로 보고를 하던 간에 상대방이 30초 안에 한 번에 알아들 수 있도록 결론을 향해서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딴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일에서 의미를 찾고 열정을 불태우고 싶은 직장인이든 아니면 퇴근 이후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직장인이든 모두 일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많은 직장인들의 애증의 대상이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니즈를 담아 우리들 직장 생활에서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영역을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에서 소개합니다.